저도 당연하게 가을 야구는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다르다. 뭐지? 우리 생각보다 강한데? 사실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다. 안녕하세요. 스포츠TV 공감독입니다. 이제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D-40일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요새 WBC 소식 보면서 갸튜브에 올라오는 스프링 캠프 영상 보면서 작년에 분명히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를 못해서 엄청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상했던 마음이 벌써 없어지고 다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이 좀 하찮다? 그래도 그게 야구팬 아닐까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다르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는 다를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는 V12 통합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특히 라인업송 할 때 우승 엠블럼이 하나씩 떨어지던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한데요. 그때 팀 타율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할을 넘겼어요. 팀 방어율도 4.4로 1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완벽했던 투타 밸런스를 갖추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특히 이때 기아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였던 김도영이 한국 프로야구의 거대한 호랑이, 정말 MVP가 되었고, 김선빈, 최영우, 양현종 등의 정말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2024년도에 팀 내에서 1위, 전체 리그에서 2위로 등판 횟수가 많았던 장현식 선수가 LG로 이적을 하면서 필승조 라인이 빠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25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기아 타이거즈는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에게 절대 1강, 아무리 못해도 5강 예측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단골 손님이었었는데요. 저도 당연하게 가을 야구는 할 줄 알았습니다. 1년 만에 충격의 8위로 몰락을 해버리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너무나 컸던 한 해였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이상한 우승 징크스가 있었어요. 왕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우승을 한 다음 시즌에는 항상 중위권으로 부진했다는 건데요. 09년도 우승 뒤에 5위, 17년도 우승 후에 5위, 혜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우승이었던 97년도 우승 뒤에도 5위로 떨어진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을 야구라도 갔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우승 후 8위라는 정말 충격적인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절대 1강까지도 불리던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약팀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선수들의 부상일 것 같아요. 요새 잘 안 나갔던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2025년 부상 기록을 보시면 시즌 전에 이창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시즌 시작하자마자 개막전에서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 3월 달에 박찬호 선수 무릎 부상, 4월 김선민 선수와 나성범 선수의 종아리 부상, 곽도기 선수가 토미전 수술, 5월은 진짜 억가였는데요. 황동화 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시즌 아웃,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김선빈 선수도 종아리 부상, 김도영 선수도 다시 한번 햄스트링 부상, 6월달 위즈덤 선수 허리 부상, 윤도현 선수 손가락 골절, 7월 올러 선수 팔꿈치 염증, 윤영철 선수 토미존 시즌 아웃. 정말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부상과 수술, 시즌 아웃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만으로 3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개막전 광주에서도 현장에 있었고, 세 번째인 부산전 햄스트링 때도 부산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약간 멘탈적으로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아플 때마다 기아 팬들이 정말 심장에 철렁철렁 했었습니다. 사실 24년도에 141경기를 출전하면서 38홈런, 40도루, 사이클링 히트, 월간 10-10, WAR이 무려 8.3이었던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MVP급 스타 플레이어가 팀에 기여하는 비중이 이만큼 크다는 걸 작년에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개막전 김도영 선수의 부상을 시작으로 김선빈, 나성범, 박찬호 선수 등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팀 전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뒷문을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불펜진이 믿을 수 없는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3, 4월 달에는 불펜 ERA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단독 10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50경기 정도 보러 갔던 것 같거든요. 야구장을 정말 자주 갔는데 정말 경기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다 못해서 이제 막 해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건 또 아니었던 게 6월부터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평 타이거즈의 대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주전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잇몸 야구로 15승 2무 7패를 이뤄내면서 6월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이블 세터에서 윤도현 선수가 기용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6월 1일 수원 KT전에서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려냈고 안타와 볼넷, 도루까지 정말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주간 타율 5.29로 리그 2위, OPS는 1.850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흐름을 탔는데 6월 11일 삼성전 수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엔트리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정말 될만하면 부상, 또 다시 될만하면 부상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한평 타이거즈는 때마침 이창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창진 선수가 타율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타율 대비 매우 높은 순출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6월 경기 종료 기준으로 타율은 1할 6푼 7리에 불과했지만 출루율이 무려 3.52로 순출루율 1.85였습니다. 타율은 1할 때였지만 어쨌든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정말 잘해줬던 이창진 선수였고요. 초반에 살짝 불안했던 박찬호 선수도 다시 타격감을 회복하면서 월간 타율 3할을 기록했고 테이블 세터로서 체계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임지 주장까지 달면서 팀원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책임지던 벌써 그리워지는 때인데요. 올해 4월 17일에 잠실에서 당분 매치가 있거든요. 그때 3루 보고 꼭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클리너 트리오는 오선우, 최영우, 위즈덤이 맡았는데요. 오선우 선수는 데뷔한 지 좀 됐지만 첫 풀타임을 떴던 시즌이에요.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1루수와 코너 외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2할 후반, 3할 초반의 타율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최고령 타자 최용우 선수는 5월 월간 MVP를 수상했던 타격감을 잃지 않으면서 6월 달에만 26경기 연속 출루, KBO 최초 4,300루타, KBO 최초 통산 1,70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썼고요. 6월 기록으로만 보면 타율이 3할 1푼 8리, 장타율 5할 1푼 3리, OPS가 0.944로 타자 OPS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형우 형도 벌써 보고 싶은데 하위 타선에서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중견수 수비력을 가졌음에도 타격 약점이 있어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김호령 선수가 타율 2할 7푼의 미친 수비력, 그리고 클러치 능력까지 가진 기아 타이거즈의 최고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오래 보신 팬들이라면 호령이한테 다들 애정이 있을 거예요. 인생 수비였던 2016년 와일드카드 2차전 9회말 수비를 비롯해서 호령존이라고 부르는 미친 수비 범위를 자랑했는데요. 타격에서는 타율 2할 8푼 3리에 OPS가 무려 0.793, WAR이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제일 자주 입는 유니폼이 옛날 기아 유니폼에 김호령 사인이 있는 호령 유니폼인데요. 김호령 선수를 정말 오래 봐갖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좌타자인 김석환 선수도 적지 않은 기회를 받으면서 타격에서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대타로서 정말 잘해줬었고, 내야에서는 박민과 김규성 선수 등이 준주전으로 나서면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발진에서는 외국인 원투펀치 네일과 올러가 기아를 지탱해줬고요. 김도현 선수가 사실상 국내 1선발을 해주면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주는 등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만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난리가 났던 타이거즈 불펜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10라운드 신인 선영탁 선수인데요. ERA 1.13, WHIP 0.93을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고 17과 3분의 1 연속 무실점 행진을 보여주면서 이 기록은 타이거즈 데뷔 후에 최다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신기록이자 KBO 전체에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제로타기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국가대표까지 선발될 정도로 역대급 신인이 탄생했습니다. 7회에 주로 등판했던 전상현 선수는 6월부터 구위가 살아나면서 5월까지 정말로 불이 나다시피 했던 타이거즈의 ERA를 많이 낮춰줬습니다. 팀 최초 개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고요. 8회에 주로 등판한 조상우 선수 역시 기복이 조금 있었지만 좋은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면서 개인 최초 단일 시즌 20홀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마무리인 정혜영 선수는 5월까지 좋았던 구위가 6월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방어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역대 최연소 5년 연속 20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타가 조화를 이룬 6월과 7월 초 단독 2위까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야구장 갔을 때 정말 신났어요. 응원가도 평소에 부르던 응원가들이 아니었고 새로운 선수를 응원가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평 타이거즈가. 하지만 타이거즈의 뎁스를 실감했던 거는 정말 한 달 반 정도였고요. 7월 초반 대전에서 하나전 피스입을 시작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처럼 어흥 하던 타선은 정말로 새싹 같은 식물 타선이 됐고요. 불펜은 거의 매일 캠프파이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중요한 경기 때마다 블론 세이버가 나오면서 순위 싸움에서 쭉 밀린 기아 타이거즈는 결국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우승 시즌과
작년 시즌의 팀 스탯을 비교해보면요. 24년도 시즌에는 타자 WAR이 29.06으로 2위였고요. 1위인 LG랑도 1.23 차이밖에 안 났어요. 파크팩터를 적용한 WRC 플러스를 보면 압도적인 1위를 했지만 25년도 시즌은 21.12로 리그 5위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5위의 타선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1위인 LG랑 15.14 차이가 나면서 매우 크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불펜 ERA도 비교해보면 24년도 우승 시즌에는 ERA가 4.98로 3위, 1위인 두산과 0.44 차이였는데요. 25년 시즌은 5.2로 리그 9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인 SSG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록으로 확인해보면 확실히 기아 타이거즈가 왜 8위로 시즌을 마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6시즌을 준비하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부터 말해보자면 다사다난했던 불펜에 약간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태양 선수를 영입했고요. 박찬호 선수의 FA 보상 선수로 25년 3라운드 전체 26번으로 두산이 지명했던 홍민기 선수가 영입했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FA 재계약을 했고요. 김범수, 홍건희 선수도 FA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 나와 있던 불펜을 마지막에 싹쓸이를 했는데요. 25년도에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이 정말 과부하가 엄청났거든요. 전상현 선수가 74경기 70이닝, 조상우 선수가 72경기 60이닝, 정희영 선수가 60경기 61이닝,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놓고 보면 속이 답답하고 화도 날 때가 너무 많았었는데요. 25년도 전체 기록을 좀 되돌아보니까 이 세 선수가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부상 없이 이 불펜을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화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스토브리그에서는 정말 큰 아쉬움들이 있었죠. 25년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 타자 WAR 1, 2위를 기록했던 박찬호와 최용호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퉁버지 최용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하면서 제가 갸티비만큼 3튜브를 챙겨보거든요. 형우 형 잘 지내나 싶고 올해 FA 시장에 최고로 뜨거웠던 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 최용호 선수의 성적은요. 금강불개답게 133경기, WAR 4.37, 3할 7리의 타율, 장타율, 5할 2푼 9리, OPS가 0.928이에요. KBO 리그 전체를 봐도 타격만 평가하는 수치인 우르크를 봤을 때는 157.6으로 리그 6위, 홈런 공동 6위, OPS 5위, 24년, 25년 시즌 2년 연속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최용호 선수는 2017년에 기아의 FA로 이적했고요. 그의 WRC 플러스 176.4의 압도적인 타격으로 정말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오자마자 우승시켰어요. 정말로 해결사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오죽하면 응원가 가사에 기아의 해결사가 들어갔겠어요. 지금도 슬퍼요. 형우 형 가기 슬프고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역대 최다 타점, 최다 루타, 최다 2루타 등 기록을 써내려갔고요. 24년도 우승까지 함께해준 든든한 큰형님 같은 선수였습니다. 이번 FA 이적은 기아팬 입장에서 너무나 아쉽고요. 그냥 아쉬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쉽고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방침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떠나보내기에는 최용호라는 선수가 팬들이 너무나 사랑했다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홈 개막전 이후에 평일에 삼성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가서 형우 형이 기아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한 번 더 촬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네. 눈물 날려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또 한 명의 이별을 경험했는데요. 바로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2014년에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어요. 정말 경험치를 많이 먹였던 선수예요. 그만큼 팬들이 애증을 갖고 있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부터 새로 만들어진 KBO 수비상 수상하는 등 일치월장한 성적을 보여줬고 24년도에는 우승과 함께 수비상뿐만 아니라 골든글러브까지 함께 수상했습니다.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격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3할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23년도에 3할, 24년도에 3할, 25년도에는 2할 한 푼이라는 성적을 내면서 꾸준히 타격면에서도 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빕이라고 하는 인플레이 타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빕은 홈런을 제외한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되는 비용을 측정한 세이버 매트리스 지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바빕이 한 3할 내외라고 하면은 잘할 때의 박찬호 선수는 3할 2푼, 3할 3푼까지 높아지거든요. 농담처럼 바빕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팀 타격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였고 작년도에 유격수 FA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박찬호 선수 몸값이 높아질 거는 너무나 자명했어요. 80억을 완전 보장하면은 사실 잡을 수 없죠.
타이거즈의 센터라인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박찬호 선수가 없는 26년 내야는 굉장히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별개로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내야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뽑아왔습니다. 2000년생 호주 출신 제리드 네일 선수인데요. KBO 최초의 호주 출신 야수입니다. 외인 유격수, 처음 시행된 아시아 쿼터 선수다 보니까 사실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수 호주 국가대표 출신 유격수더라고요. 23년도 WBC에서 호주 국대로 출전한 경력이 있고 이번 26년 WBC에서도 호주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영입한 유격수가 알고 보니 국가대표? 같은 웹소설, 웹툰 같은 제목인데요. 제가 이번에 WBC 전 경기를 직관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가서 촬영 잘 해오고 데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뛰었고요. 오릭스 버팔로스에서도 2군에서 선수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NPB 성적을 보면 41경기 129타석을 소화했고요. 타율이 2할 9푼으로 일본 2군에서 준수했고 볼넷이 11개, 삼진 14개로 볼산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장타율이 살을 넘진 않기 때문에 장타율이 높은 타자는 아니고 컨택형 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격수인 만큼 수비 능력도 출중하고 기아 스카우터나 이범호 감독님 말로는 수비가 매우 좋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엠팍 같은 데서 이 선수가 실수하는 영상들 좀 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스프링 캠프 영상을 보니까 좌우 스텝이나 그 공 잡고 빼서 던지는 것들 안정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26년도에 유격수로서 수비를 잘해주고 타격 그리고 출루를 잘해준다고 하면은 유일한 아시안 쿼터 타자로서 기아 타이거즈가 데이를 뽑은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타이거즈는 다행히도 외인 투수 2명의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선수죠. 투수 파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타자로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헤럴드 카스트로와 계약을 했습니다. 25년도 시즌 뛰었던 유지덤 선수와는 약간 성향이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덤 선수는 홈런 35개로 리그 홈런 3위를 기록했고 장타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덤의 치명적인 단점은 득점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였어요. 승리 기여도 WPA가 음수였고요. 득점권 타율도 2할로 득점권에서 정말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준 선수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할 때 장타 생산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유지덤 선수의 단점이 기아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선수로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는 93년생으로 2010년도에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을 통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입단했습니다. 이때부터 타이거즈, 그쵸?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이점은 내야랑 외야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만 활용한다면 내야는 물론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고요. 타격도 매우 준수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450경기에 출장했고요. 통산 타율이 2할 7푼 8리, 통산 OPS 0.669로 장타는 거의 없지만 컨택 능력이 매우 좋은 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롯데 레이에스 선수랑 타격 폼도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적도 레이에스 선수 정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외인이 될 것 같아요. 직전 시즌인 25년도에는 트리플 A에서 뛰었고요. 99경기에 출전해서 3할 타율 21홈런으로 장타 생산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택형인데 장타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수비도 내외야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서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우승 시즌부터 작년 그리고 스토브리그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26년도 과연 어떤 라인업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를 하게 될까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박시에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를 오래 본 유튜버 입장에서 한번 짜볼게요. 투수를 보면요. 선발 투수 1선발은 당연하게도 제임스 네일입니다. 우리 임나일씨 24년도 기아 타이거즈 우승에 큰 힘이 되었었고요. 24년도 창원 NC전에서 턱부상 이후에 한국 시리즈에 복귀해서 펼쳤던 호투가 미쳤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이 창원에도 제가 있었어요. 네일 선수가 턱 부상 당하고 막 피가 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시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경기장을 안 가야 우리 선수들 안 다치나 싶기도 한데 불가항력적인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해서 본인의 선수 생명을 걸고 우승에 기여했던 그 워크에이식이 정말 좋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임날 선수와 함께 같이 가는 것들이 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점에서 KBO 최고의 투수라고 부르기 손색이 없어요. 특히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라고 불리는 WHIP가 24년도에는 1.27, 25년도에는 1.07로 리그 최정상급 출루 허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이닝에 주자를 1.07명만 내보내는 팬들이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차에 들어오면서 헥터 노에시와 리오스의 뒤를 잇는 효자 외국인 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함께 해줘서 정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선발은 아다물러입니다. 약간의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과 함께 원투펀치를 책임져 줬었고요. 26게임에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 16회,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5회를 달성했습니다. 놀랍게도 내일도 못한 심승을 넘어서 11승을 달성한 투수입니다. 퀄리티 스타트 비중이 61.5%라는 거는 정말 선발로 출전시켰을 때 계산이 서는 투수다, 이런 말이 되겠죠. 평균 직구 구속이 150km가 넘어가는 5명밖에 없는 선발 투수이기도 하고요. 투심과 포크볼 구종이 정말 좋아요. 긁히는 날에는 정말 언터처블한 투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일과 올러가 27경기씩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 선수당 14승에서 16승을 얻으면서 원투퍼치가 합쳐서 30승 정도 해줄 수 있다면 선발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고민은 3선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3선발을 양현종 선수와 이유리 선수 중에서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리빙 레전드 양현종 선수를 3선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송진우 선수, 송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선발 투수로의 통산 기록 등의 많은 부분에 1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요. 25시즌 11년 연속 150이닝, 24시즌에는 10년 연속 170이닝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로 이닝 히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선발 투수의 가장 큰 역할은 이닝을 책임져주고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2020년부터는 세부적인 수치들은 아쉬울 수 있고요. 9이닝당 삼진율도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맞춰 잡거나 혹은 실제로 맞아 나가고 있는 투구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필드에 54번 중에서 5를 이미 달아놓고 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이거즈의 상징 같은 투수이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바람이라면 한 4.3 정도의 방어율에 150이닝 그리고 WHP 1.3 욕심이겠지만 한 10승 정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현종 선수 유명한 짤 있잖아요. 나너 쳐라 인데 올해는 양현종 선수한테 좀 몰아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끝까지 정말 많은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선발은 이유리 선수입니다. 토미전 수술을 받고 작년에 선발로 복귀했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는 팀의 3선발 혹은 4선발로 손색이 없었었는데 아마 24년도부터 팔꿈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24년도 복귀한 25년도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리를 보는 팬들은 사실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투수이기도 하고 올해 특히 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비상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선발은 사실 김도현 선수가 팔꿈치 부상이 아니었으면 김도현 선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시즌 초에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황동화 선수나 김태형 선수에게 교차로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시즌 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동화 선수한테 우선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 바로 전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스프링 캠프 영상 보니까 몸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터프한 투수이기 때문에 5선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5선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25년도 1라운드로 입단한 김태형 선수는 구속과 깡이 정말 좋죠. 생각해보면 5선발 후보가 둘 다 터프하네요. 이태양 선수는 한화에서 넘어왔고 아마 긴 이닝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잘하면은 추격조가 아닌 필승조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승조는 좌완일 때는 이준영 선수나 김범수 선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영탁,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으로 이루어지는 필승조를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준필승조, 약간 비슷하거나 따라가야 할 때 최지민이라든지 홍민규 선수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격조로는 김기훈, 한재승, 김시훈, 김현수 선수 등 약간 홍건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정말 좋은 불펜이 될 것 같습니다. 투수 자원이 생각보다 저희가 많더라고요. 우리 범호 형이 꽂히다 보니까 이제 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벌대학을 한번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기 선수가 6월 이후에 복귀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불펜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JJJ,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선수는 투구수 관리나 몸 관리도 같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자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1번 이루수 윤두현, 2번 지명타자 김선빈,
3번 삼루수 김도영, 4번 우익수 나성범, 5번 좌익수 카스트로, 6번 1루수 오선우, 7번 중견수 김우령, 8번 포수 김태곤 혹은 한준수, 9번 유격수 테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OPS 기준으로 선수들의 예상 수치를 한번 기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OPS가 좀 높고 좋은 성적을 발휘할 것 같은 선수들을 조금씩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건강한 김도영이 최고겠죠. WBC를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잘 끌어올리고 있고요. 스프링 캠프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몸도 많이 다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타율 3할 2푼,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정도에서 OPS 9.0 정도의 정말로 리그 탑 정도의 수준을 항상 노려볼 수 있는 타자이고요. 사실 욕심이 많은 선수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도 김도영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 WBC가 정말로 왕의 대관식처럼 키쿠치 선수 한 만홈런 한번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중에도 절대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나성범 선수인데요. 부상만 없으면 높은 타율과 출루율이 보장된 선수예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 선수는.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에 온 22년도에 풀타임 출장을 했고요. 23년도에 되게 많이 못 뛰었어요. 그리고 24년도 우승에 기여를 하면서 조금 뛰다가 작년도에도 많이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지명타자 부분이 조금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김선민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지명타자를 하면서 체력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고 나성범 선수를 우익수가 아닌 시타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건강하게만 보여준다면 우리 나스타 모습 보여주고 타율 3할 기본이겠죠. 출루율 4할, 장타율 4.8 정도로 OPS 880 정도의 높은 타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외인 타자 카스트로 선수인데요. 전형적인 배드볼 히터라고 하더라고요. 삼진도 많지만 그만큼 안타도 많은 유형의 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율은 높을 거예요. 3할 3푼 정도 기대를 하는데 타율 높은 거에 비해서 순출루율이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볼넷보다는 그냥 때려버리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할 3푼의 타격에 출루율은 한 3할 8푼, 3할 9푼 정도, 그리고 홈런은 20개 언저리 정도. 트리플 A 보니까 홈런을 좀 치더라고요. 20개 언저리 정도만 해줘도 소크라테스나 버나디나 형태의 외인 선수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 같고 OPS는 0.830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선수입니다. 김선민 선수야말로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3할 이상 차는 타자인데요. 최용호 선수로 인해서 지명타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와 교대로 지명타자에 들어가고, 데일 선수가 내야 멀티가 가능하고 박민, 김규성 등 좋은 자원들이 있고 김선민 선수를 정말 아껴 쓸 수 있다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OPS 8 이상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타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루수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윤도현 선수거든요. 22년도 2차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입단한 선수인데 제대로 기회를 받은 25년도에 6월달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 GT를 응원가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공감독 취향인데요. 높은 장타율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출루만 할 수 있다면 주력이 정말로 빠르기 때문에 상대 투수의 멘탈을 탈탈 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율은 2할 7푼 5리 정도에 출루율을 조금 더 높여서 많이도 안 바랍니다. 한 3할 3푼 정도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김선민 선수의 후계자로서 타이거즈 이루스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고, 출루율 333, 장타율 460, 그래서 OPS는 0.790 정도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좋은 이루수, 내야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오서준 선수입니다. 데뷔 후에 처음으로 100경기 넘게 출장한 시즌이 됐어요. 스프링 캠프 영상을 보면 마음가짐이나 멘탈이 조금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작년이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1년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팬 입장에서는. 스프링 캠프 영상도 봤는데 바퀴바퀴남 코치님이랑 같이 특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외야 수비를 하다가 내야 수비를 하니까 조금 잔발이라든지 뭐 스텝 같은 게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스프링 캠프를 하는 거잖아요. 타율은 2할 7푼 정도, 출루율은 3할 2푼, 장타율을 한 4할 4푼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OPS 760 정도로 정말 높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대로만 다 터지면 너무 좋겠네요. 다음 김우령 선수인데요. 역대급 시즌을 보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만큼 연봉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꾸준히 이 텐션을 유지하면 됩니다. 작년 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지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격에 비해서
순출루율이 항상 0.7 정도 높았거든요. 작년도에 2할 8푼으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는 한 2할 6푼 정도의 0.330 정도의 출루율을 기록하고 작년에 장타율이 4할 3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4할 2푼 정도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OPS 0.750 정도의 호령존을 갖고 있는 좋은 선수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일 선수인데요. 2026년도에도 호주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만큼 어떤 선수일지 그때 가서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데일 선수에 대해서 이범호 감독님은 묘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25살에 요격수 2, 3루가 되는 유틸리티. 장타형 타자는 아니지만 국내 리그에서는 10개 정도의 홈런, 2할 9푼 타율에 3할 6푼의 출루율. 너무 높나요? 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장타율이 조금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율 3할 9푼 정도에서 OPS 7.50. 근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데일한테 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박찬호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번 아시안 쿼터 타자는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포수 2명인데요. 포수는 OPS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는 좀 다르죠. 한준수 선수는 23년 우승 시즌에 3할 7리로 3할이 넘는 공격형 포수라는 인식이 강했고, 포수로서 한준수 선수가 더 성장해서 FA가 1년 남기도 했고, 사실 이제 에이징 커버가 올 수 있는 김태곤 선수의 자리를 완벽히 따라가거나 넘어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타율 2할 8푼에 출루율 3.3, 장타율 4 해서 한 7.3 정도의 OPS를 기록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곤 선수는 반면에 수비가 너무나 좋은 선수죠. 평균 대비 수비 득점 기여 RAA가 포수 중에서 NC 김영준 선수 다음으로 2위였을 만큼 수비 안정감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주전 포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든든한 안방만인 역할을 책임져 주면 될 것 같고요. 타율은 사실 2할 6푼 정도, 출루율은 한 3할 초반대, 장타율은 한 4할이 안 되는 3할 7푼 정도에서 OPS 6점 후반대에서 7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안방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선수가 많이 있죠. 박민. 제가 정말 응원과 원툴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박민 선수라든지 박재현 선수, 그리고 김석환 선수 등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에 KT에서 이적해온 이호연 선수가 뭔가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검증되진 않았지만 1루수로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상만 없으면 사실 타격도 굉장히 괜찮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O 역사상 두 번째로 우승 후에 8위로 몰락한 팀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루키로 불렸던 그때도 야구를 봤던 팬으로서 암흑기의 시작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전력을 지금 같이 보시면서 뭐지? 우리 생각보다 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팀에 기둥 같은 선수 2명을 내보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좋은 선수를 영입했고, 대TV 영상 보니까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말한 정도의 OPS를 유지하고 선발 투수들이나 불펜들이 잘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26년도에 결의발일 수도 있는데요. 타격 지표는 한 2, 3위 안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선발이 조금 아쉬운데요. 정말 압도적인 1, 2선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발 투수는 한 6등, 한 5, 6등 정도. 불펜 투수가 지금 양쪽으로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불펜진도 한 3위에서 4위 정도 할 수 있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사실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서 팬들이 응원하는 만큼 정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타이거즈의 영광, 저희는 불펜 신화를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결의발 떨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하려고 하고 저의 생각들을 말해봤지만 조금 다르거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3월 달에 오사카 교류전부터 총 6경기의 국가대표팀 경기를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때 현장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 한국에 오면은 정말 개막이기 때문에 잘 따라다녀오면서 많은 현장감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TV 공감독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공감도 스포츠를 더 즐겁게 응원지캠 스포츠 수다 너만 빼고